자, 조선 전기 문화인데요. 이 조선 전기 문화, 조선 후기 문화는 그 책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책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읽는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외우셔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민족문화 발달인데 이제 한글 부분이 나올 거예요. 뭐 여기 뭐 집권층인 관학파의 노력도 있었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의 포용적이었고 이제 이 그 관학파들의 어떤 그 문화적 태도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 때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죠.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하여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였고 민족적 실용적 성격의 학문이 발달했다. 조선 초기에는 민족적이면서 실용적인 성격의 학문이 발달해 다른 시기보다 민족 문화가 크게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학파의 어떤 문화적 태도,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한글이 창제됩니다. 뭐 이거는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음청이 설치돼서 정음청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게 1443년, 반포된 게 1446년이다. 이 과정에서 뭐 반대도 굉장히 컸다.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글 서적 보급인데 용비어천가 이거 이런 거는 이제 형광펜 쳐놓으셔야 돼요. 용비어천가 월인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건 좀 빨리빨리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국, 석보상절. 그 다음에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 등 다양한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행정실무에 이용하기 위해서 서리선발시 여기다 이제 밑줄 좀 그어놓고 서리선발시 한글 시험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최만리가 반대한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교육기관입니다. 서당에다 동그라미만 치세요. 서당,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 이제 동그라미 서원, 향교, 사부학당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서원과 향교, 사부학당은 다 중등학교인데 이 차이들이 좀 분명히 있죠. 특히 사부학당은 뭐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제사 기능이 없습니다. 문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사 기능이라고 하시면 돼요. 서원과 향교는 제사 기능이 있고 이건 제사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순수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이 있는데 성균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15세 이상의 속과 합격자가 입학했고 성적 우수자는 문과 초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문과는 대과입니다. 대과 초시가 면제되죠. 구조는 대성전, 그 다음에 동무, 서무, 그 다음에 명륜당, 동제, 서재, 종경각, 비천당 이런 이제 건물들을 이 성균관 안에 있죠. 사서 오경을 주로 강의를 했고 성리대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 곳이죠.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교육기관별 비교가 나와 있어요. 문묘, 유무가 나와 있죠. 여기 사부학당도 문묘가 없는데 서원도 문묘가 없죠. 서원은 왜 문묘가 없냐면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서원은 선현 제사를 지내죠. 뭐 그 지역 출신의 뭐 선비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문묘 기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제, 서재, 유무는 다 있죠. 기숙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이게 선현 제사만 한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 초기의 역사서들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각인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외울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훑어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려 국사가 있고요. 고려 국사가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이 고려 국사를 개찬 보완한 책이 바로 고려사 조료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해드렸던 그 방법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고려 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국사략은 우리나라의 동국사략은 세 권이 있죠. 이 권근의 동국사략, 16세기 박상의 동국사략, 그 다음에 구한말의 현채가 그 교과서로 만든 동국사략 세 권이 있습니다. 세 권이. 조선왕조실록이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이 아주 중요하죠. 태조부터 철종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했고 왕해사후 실록청에서 편찬했다. 자, 조선왕조실록이 뭐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 역사서는 이제 이거죠. 고려사 조료. 이게 이제 뭐가 이렇게 된 거야? 고려 국사가 이렇게 된 거죠. 고려 국사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고려 국사가 개찬 보완된 거죠. 이거는 이제 기전체 사서라는 게 중요해요. 기전체. 우리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서 중에서 3대 기전체 사서 제가 처음에 삼국사기, 조선 초기의 고려사, 조선 후기의 해동 역사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고려사 저료는 이건 편년체로 서술된 거고, 삼국사 저료, 동국통감 이런 거지. 우리 이거 삼국사 저료하고 동국통감은 성종 때 동동동 국악삼 할 때 그 배웠던 거죠.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책들은 지금 뭐 일일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기라는 책이 또 16세기 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이가 쓴 책인데 단군 조선이 아니고 기자 조선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사림의 어떤 조나주의적 역사관 이런 게 반영돼. 여기서 조나주의적이라는 것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 이런 게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6세기 아까 전에 우리 그 권근의 동국사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박상의 동국사략이 또 있는 거죠. 자, 지도를 좀 볼게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고 이게 이제 김사영, 이회 이런 사람들이 제작.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요. 이게 다 중요하네요. 이거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현재 필사본이 일본에 남아 있다. 팔도도는 태종 때 만들어지는데 이회가 만든 지도. 이 팔도도는 똑같은 게 세종 때도 만들어져요. 팔도도는 세종 때도 있습니다. 둘 다 현존하진 않죠. 둘 다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지도가 있죠. 양성지 등이 제작한 최초의 실측지도고 압록강 이부까지 기록했는데 이 동국지도도 세조 때 만들어진 동국지도보다 이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 영조 때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죠. 조선 후기 때. 왜냐하면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는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죠. 그래서 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조선 방역지도 이게 이제 채색지도입니다.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현했다. 명종 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리서를 보면 이거 밑줄만 긋고 넘어가셔야 돼요. 신참 팔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승남, 신증 동국 여지승남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려 전기 때 지리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윤리 의례서인데요. 삼강 행실도와 국조 의례가 있는데 삼강 행실도는 세종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요. 그 다음에 국조 의례는 성종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국조 의례는 이게 삼강이실도부터 볼까요? 충신, 효자, 연려 이게 이제 삼강이죠. 삼강은 군신, 부자, 부부 이 관계를 그래서 군이 신강, 부이 부강, 부이 자강, 부이 부강 이게 삼강이죠. 그래서 충신, 효자, 연려 등을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기록한 윤리서를 삼강실도라고 하고 국조 의례는 성종 때 신숙주 등이 편찬했는데 길가 빈 군흉 이렇게 이제 왕실 의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땐 길례서부터 배웠는데 여기가 이제 제사, 여기가 가래가 이제 관례, 혼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왕실에. 그 다음에 빈례는 사신 접대, 군례는 이제 군사 의례, 흉례는 상장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륜행실도가 또 나중에 만들어져요. 김항국이가 저술해. 이 김항국이는 조광조의 친구죠. 조광조의 친구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 조광조가 중종한테 그러니까 삼강 오륜 중에서 그 오륜 중에서 세 개가 삼강과 겹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장유유서와 붕우유신 이것도 좀 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중종한테 건의를 하니까 중종이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라고 준비를 했는데 김항국이 갑자기 내가 이미 만들었어 이게 된 거죠. 김항국이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광조가 놀랬다고 그러죠.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한 윤리서입니다. 동몽수지는 주자가 저술한 책이에요.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을 기록한 윤리서. 우리 딸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남 가르칠 때 아닙니다. 지금 조선 경국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도전의 정치 철학서라고 봐야 돼요. 이건 법전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들어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문감 이것도 정도전이 편찬한 거고요. 경제육전인데 이 경제육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 최초의 성문 법전이에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게 이제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성문 법전이다. 이거는 이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성문 법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정도전의 정치 철학서 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경국대전에 반영이 되긴 하지만 이건 정도전이 만든 법전이긴 하지만 이건 정치 철학서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 6조는 이거는 법전이죠. 자,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 부분이 간혹 시험에 나오죠.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다. 2호 예병형 공전 6전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 후기까지의 기본 법전의 골격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조선 후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조 때 속대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경국대전이 조선 후기에 이제 조선 시대 기본 법전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리학의 정착인데 관학파와 뭐 사학파, 살인파, 이 관학파를 보면 혁명파 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했어요. 주례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시했고 이 주례는 이제 주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법입니다. 주나라 통치법.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주나라를 많이 숭상하죠. 주나라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 사상에 포용적이었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성리학 플러스 아덜스의 학풍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거죠. 성리학 이외에도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을 포용했고 한문학과 시무책 등을 중시. 이게 이제 한문학과 시무책 등을 중시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이게 사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장. 뭐를 중시한다? 사장을 중시해. 사장. 과거 시험을 중시한다. 이게 과거 시험용이죠.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배우는 거는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사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사를 배우는 거예요. 사학은 온건파 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하죠. 정몽주 길제, 왕도 정치를 강조했고 형벌보다는 교화를 강조했으며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합니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다 비판했죠. 이걸 제가 온리 성리학 이렇게 얘기해줬고 경학을 중시하는데 이 경학은 불교, 그러니까 유교 본연의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퀄리티로 보면 어디가 훨씬 높아요. 사림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관학은 뭐 하기 위한 공부고 시험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 사림은 정말 공부의 그 본연의 취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얼마나 퀄리티가 낮은지를 알게 되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데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 지식 수준을 만들어내는 데는 시험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눌러서 넣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어느 일정 수준에 딱 도달하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계속 좀 인생이 고단해지죠.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제 인격 도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죠. 자, 성리학의 융성인데요. 16세기 사림은 도덕성과 수신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 심성에 관심이 증대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성리학 그 학자들이 나오는데, 자, 서경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를 중시했던 사람이죠. 기가 스스로 작용하여 만물을 존재하게 하며 우주 자연이 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걸 기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기를 통해서 네가 움직인다. 기를 통해서만 이가 가늠이 된다. 뭐 이렇게 기 이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 네가 뭐고 기가 뭡니까? 이걸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성리학만 3시간을 했어요. 3시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당번화 수업이에요. 당번화 수업. 취지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이게 불교 노장 사상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기가 뭐고 이가 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조식이라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조식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경, 그 다음에 이 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가 바로 이제 실천성이죠. 의리, 절개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노장 사상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고 역시 이 서경덕하고 이 조식의 공통점은 다 노장 사상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경과 의, 이 의가 중요합니다. 의가 절의와 기계를 중시했고 조식계 문화인 곽재우라든지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병으로 활약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붕당으로 가면 바로 북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식과 관련된 얘기인데 조식은 올바른 정치의 도리를 논한 상소문 무진봉사. 야,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리망국론 이런 걸 펼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수치 체제의 문란을 일으키는 장본인들,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리라고 본 거예요. 서리. 이제 서리가 이제 중간에서 삥을 치면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서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현적이라는 사람은 이 주리 철학을 주장한 사람인데, 주리 철학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 주자의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주리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자 성리학을 그대로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중종에게 일강신목소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제 수업이 구멍이 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줬죠. 일강신목소를. 나라를 다스리는 10가지 대책을 중종에게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리론과 주기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뭐 지금 수업하기는 너무 버겁고요. 주리론은 이현적에서 시작을 해서 이황에서 집대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주리론은 기는 현실의 가변적인 것이고 이는 순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성주의 철학, 서양에서도 보면 이성주의 철학과 경험주의 철학 이렇게 되는데, 철학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는 현실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현실은 가변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운동하는 세계죠. 아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죠. 살아있는 건 부드럽잖아요. 죽어있는 건 어때요? 뻣뻣하죠. 죽은 건 다 뻣뻣해요. 살아있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인간도 부드러운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고 뻣뻣한 사람들은 죽어있는 거예요. 이 뻣뻣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는데, 자기의 지식이 신념화된 사람들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죠. 사고방식 체계가. 그러니까 신념이 강하면 매우 공격적이고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얘기해 보면, 유학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부정해요. 유교는. 그리고 이상적인 걸 찾으려고 하죠. 근데 현실은 여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현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상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있는 거죠. 근데 공자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상적인 저기에다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이 노력해서 저기로 가는 거죠. 현실을 부정해요. 근데 이제 이거랑 반대 개념이 도교인데, 도교는 그런 게 아니죠. 도교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기 이상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현실은 가변적인 거예요. 기는. 그래서 이 가변적인 건 변하는 거니까 이걸 천시하는 겁니다. 주리론자들은.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죠. 이는 순수한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거죠.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주리 철학이 문제예요. 주기 철학은 아주 좋은 철학 이론이에요, 사실은. 사회 개혁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발 이승과 이발 기수가 다 가는. 그러니까 기가 바라면 이가 탄다. 이가 바라면 기가 따른다. 이거 두 개가 다 가능한다. 이게 이기호 발설이죠. 이와 기가 서로 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주기론은 이제 서경덕을 선구로 해서 이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고요. 이 발을 부정해요. 왜? 이 발은 왜 부정이 돼요? 이 발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적인 것들은. 그리고 기발 이승만 가능하다고 한 거죠. 사단칠정 논쟁은 이황과 기대승의 주장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황과 기대승. 이황은 주리 철학자고, 기대승은 이제 주기론적인 입장에서 이황을 공격했던 거죠. 뭐 공격했다기보다는 서로 논쟁을 펼친 거야. 8년 동안 8번의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뭐 그러면서 편지로 싸우는 거죠.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을 뭘 편지로 싸. 이황과 이의를 좀 보겠습니다.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그대로 계승한 거고, 동방의 주자로 불렸죠.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했고,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에요. 경의 실천을 중시했죠. 이발 이기수지,
기발 이승지 이렇게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했던 거고 여기다 밑줄 좀 그으세요. 주자서저로 성악십도 전승록 논변. 예, 전승록 논변은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죠. 그 다음에 붕당으로 보면 영남학파 동인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위정척사 의병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주리철학의 큰 틀입니다. 주리철학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조선후기 가면 이제 인물성 동의론을 배울 때 이게 주기가 이제 그 기의 차별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게 위정척사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근데 인물성 동의론은 그것만 놓고 그냥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틀에서는 주리철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정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죠.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와 기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기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론을 집대성했고 현실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죠. 기발 이승 1도설만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천이 아니고 이와 기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했죠. 이는 모든 만물에 통하는 것이고 기는 이를 국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가 결국 제가 수업할 때 이 그릇 잔 같은 거라서 이게 이제 사회 제도나 법률의 변화를 통해서 이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가 철학적으로 펼쳤던 거죠, 주장을. 저서로는 이제 동호문답, 성악지묘, 경목요결, 기자술기, 만원봉사 등인데 이 성악지묘와 그 이황의 성악십도가 성악군주론을 표방하는 책들이죠. 그래서 성악십도는 군주 스스로 이 성군이 되도록 해야 되고 성악지묘는 신하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악군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붕당으로 보면 기호학파, 서인을 형성하게 되고 영향은 그렇죠. 이 주기가 바로 실학과 영향이 되는 거예요. 사회 개혁론이니까. 그 다음에 개화사상, 애국개몽운동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성악십도와 성악지묘는 군주 스스로 현명한 신하의 도움으로 이 차이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학파의 형성인데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었고 서경덕, 이황, 조식 이제 이들을 묶어서 영남학파라고 했던 거죠. 동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 서경덕과 조식은 둘 다 주기예요. 둘 다 뭐라고요? 근데 왜 이게 동인이 된지 알아요? 이때는 서인이 없어요. 서인은 동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이 학파들이 다 연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운학파가 기호학파가 되는 거예요. 이와 성운학파가 기호학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서인이 됐다. 학파의 대립이죠. 이거는 정치사 부분에서 배웠던 거니까 넘어갑니다.